안녕하세요. 브랜드입니다. 중요한 뉴스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의 첫 H5N1 조류 독감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65세 이상이었으며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어린이가 조류 독감에 걸린 걸로 판정됐습니다. 어린이가 어떻게 걸렸는지 아직 모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H5N1 조류 독감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다른데요. 어느 사람들은 아무 걱정도 하지 않고 어느 사람들은 코로나 때 같은 상황이 또 올 거라 그러고 걱정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전 질병통제센터 소장 닥터 레드필가 한 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So I do think this gain of function research and the risk that we have for what I call scientific arrogance of creating these pathogens and I'm very concerned about bird flu. Not from nature, even though it's trying hard to learn how to infect humans. It's now in over 28 mammals in the United States. We obviously went into dairy cows, and now it's gone into pigs, which as a virologist makes me nervous because the flu virus, when it replicates, has 6 different pieces to replicate, and if you get 2 flu viruses in the same animal, they can recombine. And the one that usually recombines to give us human flu viruses is usually the pig. And so we went from dairy cattle now into pigs. I'm worried that we can get some combinations. And if we do get a flu virus that knows a bird flu virus that knows how to go human to human efficiently, we're going to have a catastrophic pandemic. There's no doubt about it. That said, I don't think that that's the greatest threat. I think the greatest threat is the gain of function research. And I was very disappointed that NIH just awarded in the senator's state, maybe him and Rand Paul will look at it, into Wisconsin. They just awarded the University of Wisconsin money to help take bird flu and teach it how to infect humans. All right? I just think that's really stupid, okay? These are the same scientists that were involved in teaching COVID how to infect humans. 왜 조류 독감 바이러스에게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게 가르치는지, 코로나도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다는 말이 많았죠. 코로나 백신을 맞은 젊은 건강한 사람들 중에 특별히 심장병으로 갑자기 죽는 경우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서 이번에는 안 속는다, 이번에는 백신을 안 맞는다는 의견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FDA 승인을 받은 H5N1 백신 어덴츠는 시험 테스트 중 200명 중 1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위약군의 사망률은 1000명 중 1명이 사망했으니 어덴츠 백신을 맞은 사망률이 위약군보다 5배 높죠. 심각한 부작용은 위약군보다 오히려 낮아서 아무 부작용으로 따지면 안전한데 사망률이 높아서 만약에 H5N1이 사람들에게도 퍼지기 시작하면 제 생각에 미국의 백신 맞는 사람들이 코로나 때보다 훨씬 낮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H5N1 조류 독감이 널리 퍼지면 백신을 맞으시겠어요? 어느 사람들은 H5N1이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한테 퍼지고 있어서 미국이 벌써 통제력을 잃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H5N1이 사람들한테 안 퍼진다 해도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트럼프 정부한테 골치 아픈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만 해도 미국은 수백만 마리의 닭을 죽였고 현재 계란값이 크게 뜨고 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고양이 2마리가 H5N1에 오염된 우유를 마셔서 죽었는데 우유랑 치즈에 H5N1 바이러스가 많이 발견되고 있어서 FDA는 유제품 테스트를 늘리고 있습니다. 2024년 시작에 해외 주제는 블랙스완 이벤트였고 2025년 경제 주제로 여러 후보가 있었는데 제일 크게 뜨고 있는 후보는 인플레이션인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연준은 의사록을 공개했죠. 의사록을 보면은 연준이 트럼프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올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저번 주에 트럼프는 덜 공격적인 관세를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트럼프는 관세를 낮출 거란 말을 한 적 없다고, 그 보도는 가짜 뉴스였다고, 그는 무역전쟁이 크지 않기를 기대했던 사람들 희망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관세로 인해 1월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관세 말고도 금요일에는 실업률 데이터가 공개됐죠. 실업률은 4.1%로 예측보다 낮게 나왔고 미국은 12월에 25만 6천 개의 일자리를 추가해서 예상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더했습니다. 12월 일자리 수가 3월 다음으로 2024년에 두 번째로 높은 수였고 월가는 그게 경제는 예측보다 강하다는 사인으로 봐서 일자리 수의 인플레이션 두려움을 보여줬는데요. 10년 금리만 봐도 이번 주에 금리가 3.92%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뜰 거라는 두려움이 얼마나 커지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일자리 수가 높게 나왔는데 그게 특별히 경제가 강하다는 사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였는데요.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경제는 중요한 산업에서 일자리를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월에는 크리스마스도 있으니까 소매에서 많은 일자리를 더했는데 그런데 12월에 제조업 일자리는 13,000개 하락했습니다. 이게 BLS가 공개하는 정부 데이터인데 민간 기업 ADP 데이터는 훨씬 나쁩니다. BLS는 2월달부터 제조업이 7만 9천 개의 일자리를 잃었다고 하는데 ADP 데이터에 따르면 훨씬 많은 18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2월달부터 사라졌다고 합니다. 건설 일자리 공고를 봐도 2024년에 일자리가 크게 떨어진 것을 볼 수 있고 시카고 PMI, 시카고 구매 관리자 지수는 제조 부문을 평가하여 국가의 경제적 건강을 측정합니다. 시카고 PMI가 12월 30일에 공개됐었는데 36.9로 많이 낮게 나왔습니다. 40 이하로 나오면은 경제가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벌써 들어가 있었을 때 이렇게 낮게 나오는데 제조업 데이터는 나빠지고 있어서 일자리 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해도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Well, we need Greenland for national security purposes. I've been told that for a long time, long before I even ran. I mean, people have been talking about it for a long time. You have approximately 45,000 people there. People really don't even know if Denmark has any legal right to it. But if they do, they should give it up because we need it for national security. That's for the free world. I'm talking about protecting the free world. You look at, you don't even need binoculars. You look outside, you have China ships all over the place. You have Russian ships all over the place. We're not letting that happen. We're not letting it happen. And if Denmark wants to get to a conclusion, but nobody knows if they even have any right, title, or interest. The people are going to probably vote for independence or to come into the United States. But if they did do that, then I would tariff Denmark at a very high level. 그린랜드는 캐나다 오른쪽 위에 있는 섬인데 1721년부터 덴마크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는 미국이 그린랜드를 살 수 있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처음에 그가 농담으로 말한 걸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농담 같지 않네요. 트럼프는 그린랜드가 미국 보안에 필수적이라고 덴마크가 그린랜드에 대한 주장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높은 관세를 덴마크에 붙일 거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린랜드는 철, 금, 우라늄, 구리 등 미국에게 중요한 37가지 미네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린랜드 인구가 한 5만 7천 명 되는데 곧 덴마크로부터 독립에 대한 투표를 할 거라고 합니다. 트럼프는 중국 위협 때문에 미국이 페나마 운하를 통제해야 된다고 그랬고 캐나다가 미국 주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캐나다인들을 화나게 했는데요. 이런 말이 처음 나왔을 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장난인 줄 알았는데 이제 진짜 장난 같지가 않네요.
보안 문제 같은 거 협상하려고 세게 나오는 거겠지만 그런데 진짜 그린란드가 미국 땅이 되면은 트럼프는 대단한 일을 해내는 거죠. 이렇게 가면 만약에 한국과 미국 군사비 협상에서 한국이 돈 더 안 낸다고 그래서 미국 주대라고 협박하면은 한국 정부는 어떻게 나올까요? 한국과 군사비랑 무역 협상에서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 진짜 궁금하네요. S&P 500은 2025년 첫 5개 거래일을 0.62%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첫 5개 거래일이 플러스면은 지수가 연말을 긍정적으로 마감한 경우가 83%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실업률 발표 후 마켓이 많이 떨어져서 1월 퍼포먼스는 현재 마이너스 0.93%인데요. 1950년부터 첫 5개 거래일이 플러스였는데 지수가 연말을 마이너스로 마감한 적은 드물고 그 해에 무슨 큰 이벤트가 있어서 마이너스로 마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대선 후 다음 해를 보면은 1월부터 3월 말까지 별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는데요. 다음 주에는 PPI와 CPI 인플레이션이 공개되니까 그 데이터가 다음 주 마켓 퍼포먼스에 큰 영향을 줄 것 같고 1월 20일부터 트럼프가 대통령 자리에 오르면서 트럼프의 정책 발표와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마켓 성과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